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TV입니다. 자, 2023년은 개미년이고 24년은 갑진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경기 상황이나 정치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지금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주식은 굉장히 좀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올라갈 것인지, 부동산은 또 계속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인지, 그리고 금리는 언제까지 오를 것인지, 이런 부분과 또한 지금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를 하면서 지금 뭐 야당의 대표가 구속되네 마네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24년부터 갑진년인데 풍수적으로는 기운이 크게 바뀝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특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불안한데 언제까지 이 상황이 이어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경제 상황은 24년 갑진년이죠. 24년 하반기서부터 좀 나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23년 상반기서부터 조금씩 안정화되면서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24년부터는 좀 상승 추세를 전환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25년 이후에나 가야 좀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뭐 그런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풍수적으로 구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럼 앞으로 이 구운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겁니다. 앞으로 20년은. 그래서 구운의 변화를 맞이해서 과거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이 풍수 운기가 변할 때는 어떤 사건이나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구운 시대에 과거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길지는 않으니까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운 시대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과거에 구운 위에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전에 일단 제가 23년 개미년을 맞이해서 사주나 역학, 명리학, 유김, 뭐 풍수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주하고 유김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이제 수강생을 모집해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형태로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 사무실에서 옛날에 가르치다가 코로나가 심해서 지금 중단했었는데 다시 지금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 지금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든지 아니면 그동안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체계적으로 안 잡힌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아니면 앞으로 내가 직업적으로 해보시겠다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서 충분히 이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연락 주시면 좋은데 저 역시도 과거 스님한테도 배워보고 뭐 교수님한테도 배워보고 했지만 사실 이게 이 가르치는 사람하고 나하고 합이 또 안 맞으면 공부하는데 이해하는데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배웠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잡다하게 이것저것 그냥 쓸데없는 거 다 가르친다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이 넘었고 실제로 상담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다른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앞으로 구운 시대는 뭐고 그럼 구운만 있냐 전에는 없었냐 이걸 토대로 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영상을 올렸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학문으로 뭐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뭐 풍수를 배우려고 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발생하는 이것을 뭐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구운은 무엇이고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혹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뭐 어렵지 않게 제가 가급적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왼쪽에 1운부터 9운까지 있는데 말 그대로 9번의 운기가 변합니다. 그래서 방향도 북쪽의 기운에 해당되는 방향이 있고 남쪽 뭐 남서쪽 여러 쪽으로 방향의 기운이 변하는데 지금 뭐 이건 여러분이 크게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루는 언제 했었냐면 1864년부터 1883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20년 단위로 바뀝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9번이 바뀌니까 이룬부터 시작해서 9번째니까 이제 160년이 지나고 161년째에 해당되는 게 2024년 갑진년입니다. 그래서 24년부터 43년까지 또 20년 동안 43년이 개해년인데 갑진년서부터 개해년까지 20년의 기운이 바뀌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뭐 1원서부터 뭐 9원까지 각 별로 180년마다 큰 틀에서 바뀌기 때문에 각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기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이 운기는 왜 바뀌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에 기운은 돌고 돈다. 세상이 뭐 기운만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역사도 돌고 돌고요. 역사라는 게 과거에 일어났던 게 다시 반복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자연의 기운도 돕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끊임없이 뭐 1년 단위로 그리고 3개월 단위로 해서 1년마다 4번의 계절 기운이 바뀌니까 3개월씩 계속해서 이게 순환 상승하고 끊임없이 계절이 변하고 다시 봄이 오면 여름 오고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오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짧게 아주 짧게 반복이 되는 거고요. 큰 틀에서 기운을 보면 뭐 20년마다 풍수의 기운이 바뀌는데 큰 틀은 180년마다 바뀌고요. 더 큰 기운은 다시 제자리 한 바퀴 도는데 36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360년마다 전에 있었던 일이 360년 후에 다시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물도 어떤 자리에서 인물이 발생하면 360년 후에 또다시 큰 인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360년 동안 살 수는 없으니까 20년마다 그 풍수의 기운이 바뀐다는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람은 또 10년마다 대운의 기운이 바뀝니다. 그래서 대운의 기운이 이제 여러분들 뭐 대운이 왔다 뭐 사주팔자 보면 언제부터 또 대운이 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풍수의 기운은 20년마다 바뀌고 큰 틀은 180년 더 큰 기운은 360년 이렇게 바뀝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마다 공전을 하는데 태양계는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성이 서로 공전 주기가 다 달라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 지구의 목성이나 토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물론 태양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하지만 이 짧은 주기로 미치는 게 20년입니다. 그래서 20년마다 기운이 바뀌는데 앞으로 구운이 24년부터 시작이 돼서 43년까지다. 사람의 사주팔자는 10년마다 바뀐다. 그럼 사람의 사주팔자는 대운이 주로 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월은 1년에 12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12달마다 해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해서 바뀌는데 사람의 사주팔자는 월별로 해서 거기 이 월이 한 달이지만 그 기운을 1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바퀴 다 돌려면 120년이 걸리는데 그래서 사람이 최대 수명이 120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언젠가 들어보니까 123살까지 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보통 뭐 8, 90년에 죽으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120살을 살게 되면 온갖 기륭, 하복, 그러니까 잘 살 때, 못 살 때, 기쁨 있을 때, 희노애락 이런 걸 다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경험하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뭐 굉장히 꽃피는 봄날에 태어난 사람은 가을 정도에 죽고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뭐 다시 돌아가서 봄 정도에 죽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어쨌든 오늘 사람의 사주팔자의 기운도 그냥 10년 단위로 해서 최대 120년 단위로 바뀐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풍수 기운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여기 지금 이 구궁도라고 있는데 이것을 잠깐 보셔야 됩니다. 뭐 여러분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또 이렇게 보면 그 한자하고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름부터 구운, 이렇게 시대가 변하는 거 20년 단위로 변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 밑에 한자로 쓰여져 있는 것은 주역의 8개, 우리가 건곤감리 태극기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서쪽을 나타내는 태방, 그리고 동쪽을 나타내는 진방, 그리고 남동쪽을 나타내는 손방, 그리고 북동쪽을 나타내는 팔 간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제 팔운의 끄트머리 있고 구운의 초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팔운 같은 경우는 간방 동북쪽을 나타내고, 지금 왼쪽에 지금 보면 동쪽을 나타내고, 그리고 구 밑에는 남쪽이 있고, 또 7 옆에는 서쪽이 있고, 또 1, 이제 간방이라고 하는데 북쪽이 있죠. 그래서 동서남북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운이 20년마다 9번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궁도라고 하고요. 풍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좀 알아야 되고, 구성학 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또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중자가 되어 있는데 이걸 중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학에서는 오항 토성이라 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중궁에 갇히게 되면 이 일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뭐 전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해서 방향적으로 해서 20년마다 9번째 바뀌는데, 이제 앞으로 구운이 되면 남쪽, 저 지금 붉은색으로 되어 있죠. 그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은 남쪽이 불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라고, 이게 한자는 떠날 리자인데 주역의 리쾌입니다. 그래서 이 리라는 것은 앞으로 구운이 되면 이게 이별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리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별을 한다. 그래서 이혼들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면 결국 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떠난다. 그래서 어떻게 뜻으로 보면 조금 안 좋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이제 구에 관계된 숫자이기 때문에 구운이 되면 이제 구자에 관계된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자기 사주의 기운이, 예를 들어서 구자가 필요한 사람은 구운에 좀 도움을 받고, 또 이렇게 화기가 가끔씩 이런 걸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화가 부족한데 그러면 구운이 오면 화의 기운이니까 뭐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물론 직접적인 연관성은 있지는 않아요. 사주의 기운하고 풍수의 기운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운은 전반적으로 화기가 충만해지고 화의 기운이 관장하기 때문에 사주에 화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좋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방향과 앞으로의 운기를 나타낸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또 전문적으로 배우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계속해서 다른 영상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풍수군의 순환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왼쪽에 보면 역시 이게 지금 9번을 바뀌게 되면 20년마다 바뀐다 그랬으니까 180년이 걸리겠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바뀌게 되면 180년 곱하기 2가 되니까 360년이 걸리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번 이 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이제 방향, 지구, 아니면 뭐 시간, 이런 거 다 응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 원은 한 바퀴 도는데 360도입니다. 360년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하루에 보면 24시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남쪽을 보면 낮 12시라고 하고요. 지금 아래 북쪽을 밤 12시라고 하면, 우리가 이 한 바퀴 도는데 직선 거리로 가면 12시간이 걸리고, 한 바퀴 제자리 돌아오게 되면 일단 360도니까 24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동서남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에서 서로 가는 데는
일단은 직선으로 간다고 하면 뭐 여기서는 직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180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180도로 생각하지 말고 180년으로 생각하면 다시 이 동쪽에서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가고 서쪽에서 다시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도는데 이제 동쪽에서 남쪽, 서쪽 뭐 해가 이렇게 이제 도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360도가 되는데 360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리 다시 한 바퀴 돌아오는데 360년이 걸리는데 반으로 갈 때는 180년이 걸리고 다시 한 번 다시 제자리 돌아오는 데는 36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360년마다 큰 사건이라든지 큰 인물이라든지 이런 게 반복된다. 하지만 짧게 보면 180년마다 반복이 된다. 하지만 그 반복된다고 해서 무조건 똑같이 일어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1년마다 계절이 바뀌는데 계절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매년 다시 돌아오잖아. 하지만 작년 봄에는 날씨가 굉장히 좋았는데 올 봄은 왠지 날씨가 조금 꽃 피는 뭐 시기도 약간 늦어질 수도 있고 겨울이 조금 길어져서 봄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또 겨울도 작년 겨울은 온도가 좀 높아서 예를 들어서 따뜻했다. 그런데 금년 겨울은 왠지 눈도 많이 오고 굉장히 춥다. 매년마다 똑같은 겨울이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고 약간 다르잖아요. 풍수의 기운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게 반복이 되긴 하지만 아주 똑같이 일어나진 않아요. 비슷하게 일어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로 이해하셔야지 뭐 과거에 180년 전에 36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게 똑같이 일어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비슷하게 발생을 한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풍수 오운에서 구운의 특징과 사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부터 사운은 뺐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너무 지금부터 뭐 한 뭐 몇십 년 전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그 시대에 태어나신 분도 거의 없고 또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가까운 오운서부터 해서 현재 이제 앞으로 펼쳐질 구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운은 언제 있었냐면 아까 이제 중궁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신 분은 이게 뭐였지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오운에는 조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 그거는 이제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방이 막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그게 이제 별자리를 의미할 때 태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타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1944년부터 1963년까지입니다. 이때는 주로 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에 6.25 전쟁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44년부터 63년 사이에 있는데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이 있었잖아요. 8.15 해방이 있었고 1948년도에 남북이 완전히 갈라지면서 이제 북쪽은 북쪽대로 우리 남쪽은 남쪽대로 정부가 수립이 됐죠. 그렇고 이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뭐 4.19 혁명이 있었고요. 5.16 또 혁명이 있었고 뭐 전반적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오운 시대는 주로 전쟁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1950년 이때만 전쟁이 있었냐? 아닙니다. 또 그로부터 360년 전으로 가면 무엇이 있었냐면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1592년에. 그러면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360년이 되면 또다시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오운에는 큰 사건이 많은데 주로 전쟁이에요. 그리고 360년 전에 한 바퀴 돌았을 때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7년 동안 대전쟁을 발생을 했죠. 그리고 또 그로부터 또 360년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가 1232년인데 또 전쟁이 있었습니다. 몽골이 고려를 2차 침입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옛날에 고려 무신 정권이 100년 동안 갔는데
최우라는 사람이 그때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몽골이 침입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천도에 또 반대하는 사람을 엄청나게 사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도 전쟁도 일어났고 또 많은 사람을 사륙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또 임진왜란 당시 1592년에 이제 임진년이죠. 그런데 1593년 계사년과 1594년 갑오년에 개갑 대기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로 굉장히 안 좋아요. 역사적으로 오온이 되면 전쟁부터 일어나고 또 기근도 발생하고 뭐 강화도 천도에 사륙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거를 제가 역사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풍수의 기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역사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로 이런 오운이 됐을 때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그리고 유군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유군은 이제 주역의 건방을 나타내고 북서쪽을 나타냅니다. 이 건이라는 건 하늘건자인데 주로 권력과 힘, 그리고 방향으로는 저 서쪽, 북서쪽, 그러니까 서방 이런 것을 나타내고, 뭐 하늘을 나타내고 힘과 권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권위주의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개혁을 한다든지 뭐 어떤 그 경제적으로 큰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많았었는데 주로 권위주의의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가 이때 있었고요. 주로 언제냐? 1964년부터 1983년 동안 우리나라 이제 1차 경제 개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고요. 그때서부터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서 이제 산업화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서거를 하면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로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서 전두환 대통령 전반기가 되고, 또 광주의 뭐 민주화 운동, 광주 사태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 민주화 운동이라도 하는데 뭐 어쨌든 5.18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는 국가적으로 변혁과 그리고 변화, 경제 발전이 있었는데, 그러면 조선시대는 무슨 일이 있었냐? 정조 시대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정조 임금이 1800년에 그때 이제 뭐 임금은 승하를 한다고 하죠. 1800년에 정조 임금이 승하를 하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179년, 그러니까 약 180년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또 서거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아주 묘한 인연인데, 정조 임금이 돌아가시고 나서 횟수로는 180년, 만으로는 179년 사이에 박정희 대통령이 똑같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사가 묘하게 반복이 된다. 그게 입증이 됐는데, 아무튼 조선은 정조 시대였고 우리 대한민국은 박정희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전으로부터 정조 임금으로부터 또 360년 전에 누구냐? 세종 임금 때입니다. 세종 임금. 이때 당시에 세종 임금이 조선에 이제 물론 그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기틀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세종 임금 때 모든 게 굉장히 뭐 한글도 만들고 어떤 추국에서부터 장영실을 이제 뭐 발굴을 해서 조선이 이때 여러 가지 과학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물 정조시대 또 세종시대 다시 180년이나 360년에 또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공교롭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운과 8운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7운은 태방인데, 이게 이제 태는 주로 무엇을 나타내냐면 기쁨을 나타냅니다. 기쁠 태자인데, 그래서 이때는 서쪽 방향인데 주로 우리나라 이제 서쪽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인천이라든지 영종도가 이때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영종도, 인천 공항도 개발이 되고 서쪽이 개발이 됩니다. 서쪽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또 강남도 개발이 됐는데, 그래서 향락산업, 룸사롱 뭐 이때부터 이제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그런 쪽이 발달이 됩니다. 그리고 1984년은 갑자년인데 이제 이게 여성 상위 시대 하원 갑자로 해서 여성이 힘들이 굉장히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상위 시대가 되면서 이때 걸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핑클이라든지 SES 그런 여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뭐 발굴이 되고 나타나고서 여성들의 힘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세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은 주역에서 태방향이지만 방향은 소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맏딸이 아니고 셋째 딸. 그래서 소녀, 이런 여성의 힘,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파룬에는 지금 이제 파룬의 끄트머리고 구운의 초입인데 간방에서 동북쪽, 북동쪽 나타내는데 2004년부터 23년인데 이때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그러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간이 또 산도 나타내기도 하고 부동산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간이라는 게 또 의미는 어긋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산을 나타낸다고도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부동산도 나타내기 때문에 이때부터 뭐 등산이나 아웃도어 이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산에도 가고 등산도 많이 가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뭐 산악회 이런 게 많이 좀 저기 뭐 그래서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죠. 그리고 부동산도 노무현 정부 시대부터 해서 폭등을 해서 결국은 이 공교롭게도 파룬의 끄트머리가 누구였습니까? 문재인 정부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을 했다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어느 정도 안정세를 나타냈다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에 폭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 바뀌면서 다시 확 가라앉았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 부동산이 완전히 폭등을 했다 떨어졌다 부침이 엄청나게 심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간방이. 그렇지만 이제 뭐 역사적으로는 시간이 길어져서 이건 뺐습니다. 자, 그러면 구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운은 네 방향, 남쪽을 나타내고요. 이제 이게 화해기운이기 때문에 정신문화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컨설팅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정신계통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분열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는 이별을 나타낸다 했으니까 서로 가족 간의 분화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혼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한 화해 기운이고 불의 기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전염병이라든지 염증, 바이러스 이런 게 창궐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기후적으로도 불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지구의 온난화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분열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주, 역학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상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라든지 사주 상담, 또 풍수지리 이런 쪽으로 굉장히 구운에는 많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볼 것이다. 또 이쪽에 관심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게 구운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 쪽, 예술 이제 문화 쪽으로도 지금 K컬처, K문화가 8원 때서부터 불과 이제 2, 3년 전서부터 코로나 시대부터 폭발했는데 이게 이제 구운에는 전 세계로 어마어마하게 뻗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예술 문화 쪽도 굉장히 발전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쪽에 직업을 가지면 되고 아니면 사주 역학 풍수지리 뭐 이런 쪽으로 앞으로 내가 그쪽으로 가고 싶다. 이게 훨씬 더 이제 앞으로 많이 각광을 받을 거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인공지능, 또 전기차, 유튜브 이런 게 다 화해 기능이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주로 밀란이 발생하고 질병, 기아 발생, 대기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는 이제 이 리가 이별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쪽은 좋은 쪽으로 엄청나게 발전하고 나쁜 쪽은 나쁜 쪽대로 또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질병이라든지 기아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남쪽보다는 북한 쪽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밀란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북한에 이제 쿠데타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해가지고 북한 정권이 붕괴가 된다든지 또 기아 발생하면 어쨌든 북한 쪽에 발생할 테니까 대기근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구은에는 제가 이제 통일의 시대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란이 발생한다면 우리 남쪽도 분열이라든지 계속해서 뭐 이제 노조라든지 아니면 이익 집단 이런 게 계속 분열이 돼서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남쪽보다는 남한보다는 북한 쪽이 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통일 시대가 구은에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사적으로 계속 이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은 밀란이 발생하면 북한 쪽이 되지 않겠나. 모르죠. 뭐 우리 또 대한민국 쪽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쪽이 더 강하다. 뭐 그렇다고 하면 또다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탄핵도 되고 그랬었는데 또 구은에는 어떤 대통령이 또 탄핵돼 갖고 우리나라가 뒤집어지고 오히려 북한이 밀고 내려와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그거는 좀 가능성이 좀 희박한 쪽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은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앞으로 구은 시대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역사도 반복이 되고 기운이 반복되고 풍수적으로 기운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은 5운, 6운, 7운, 8운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주로 이제 구운에 관계된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제가 하나하나씩 구운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운 시대에 대해서 맞이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말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잠겨 있었는데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